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포문과 리스트 객체를 리스트 자료 구조를 이제 결합을 해서 리스트 자료 구조에 있는 데이터를 포문을 통해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 결과를 실제로 처리하는 이제 작업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리스트 객체를요, 리스트 자료 구조를 프루츠라는 변수 이름으로 이제 변수 이름을 만들고 거기에 레몬, 위키, 오렌지라는 값을 이제 원소로 가지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지는 이제 프루츠라는 리스트를 만드신 다음에요, 포문을 돌 거예요. 이 리스트 프루츠라는 리스트 자료 구조 데이터를 가지고 루프를 돌 거기 때문에 포문과 in 명령어 뒤에 프루츠 리스트 객체를 넣고요. 그 리스트의 객체에 있는 값을 하나씩 전달받아서 저희가 포문 밑에 있는 코드 블록에서 실행할 거기 때문에 그때 하나하나의 이 값을요, 리스트에 있는 값을 이제 담고 있을 변수의 이름으로 프루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그 프루트에 전달된 값을 코드 블록에 전달을 해서 이 프루츠라는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다 출력을 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드를 실행을 하시면요, 맨 처음에 레몬이라는 값이요, 프루츠 변수의 리스트에 들어있는 레몬이라는 데이터가 이 프루트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요. 그 변수를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레몬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다음에는 키위라는 값을 이 프루트 변수에 넣고 그게 다시 프린트 문에 전달이 돼서 키위라는 값이 그 다음으로 출력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렌지 값이 프루트 변수에 전달이 되고요. 그게 코드 블록으로 다시 전달이 돼서 마지막으로 오렌지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원소들을 하나씩 접근을 해서 그 결과값을 이제 코드 블록에 전달해서 출력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포문과 함께 쓰시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스트의 데이터에 네이밍을 지을 때와 거기 있는 값을 이제 전달받을 포문 내에 변수를 이렇게 지정을 하실 때는요, 리스트는 복수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프루츠 이렇게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문 안에서 값을 하나씩 전달받은 애는요, 이렇게 리스트 이름의 단수형인 프루트로 이렇게 보통 많이 써주시는 게 가독성 측면에서도 많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요,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루프를 또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프루츠를 리스트에 담고 여러 가지 과일들을 프루츠라는 변수에 담고 거기 있는 값을 하나씩 접근해서 단수형인 프루트에 이제 넣고 얘를 코드 블록 밑에가 실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애니멀, 동물들의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여러분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리스트의 이름을 애니멀즈로 하고 그걸 하나씩 받아올 변수는 애니멀. 그 다음에 아이템 리스트 복수형, 그 다음에 하나씩 받아올 거는 아이템. 이런 식으로 변수의 네이밍 룰들을 지정해 주시면은 가독성도 좋고 리스트를 이용한 포문을 돌 때 무척 이제 효과적입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앞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씩 접근해서 출력해주는 결과들을 이제 많이 보여드렸었죠. 근데 마지막에 있었던 저희가 여기다가 in 하신 다음에 여기다 애니멀즈 그래서 그거를 애니멀로 바꿔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 룰을 지정을 하는 것을 보셨는데요. 거기 예제에서 여러분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이렇게 프루츠라는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그 변수에 레몬, 키위, 오렌지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문에다가 in 뒤에 이 리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그 다음에 코드 블록을 저희가 표시한 거를 보셨을 텐데요. 이거를 딱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들죠? 코드 블록인데 앞에 인텐트가 존재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은 포문은 항상 코드 블록을 필요로 하는 명령어인데요. 그리고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넣는데 그 뒤에 코드 블록, 인덴트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얘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은 코드 블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에러 메시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났다. 프린트문에서 에러가 났어. 왜 에러가 났냐? 여기 지금 약간 하나 글자가 잘렸는데요. 인덴테이션 에러가 났어요. 여기 보니까 expected unindented block. 인덴트가 존재하는 코드 블록이 와야 된다. 기대되어진다. 근데 너는 그걸 하지 않았어. 인덴트가 있는 코드 블록을 넣어줘야 되는데 너는 그걸 넣지 않았어. 라는 에러예요. 그래서 이게 에러가 난 거고요. 이거를 제대로 쓰시려면은 여기다가 인덴트를 딱 주셔야 에러가 나지 않고 요 리스트에 프루츠 리스트에 있는 값을 하나씩 프루츠라는 변수에 할당이 돼서 정상적으로 앞서 저희가 보셨던 것처럼 레몬, 키위, 오렌지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밑에처럼 이렇게 인덴트를 주면 되시겠죠? 네, 여러분, 이 인덴테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래에 두 가지 문제 세트를 이제 예제 코드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아래에 저희가 밑에 두 개 코드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포문 안에 코드 블록을 인덴테이션을 줘서 코드 블록을 만드는데 그 코드 블록을 만들 때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첫 번째 예제 문제에서 보면요, 저희가 print라는 명령어 두 개를 넣었어요. 코드 블록으로요. 근데 그 코드 블록은 모두 인덴테이션을 줬죠. 그러면 이 포문 안에서 이 명령어들은 한 번씩 그러니까 포문의 안에서 한 번의 루프라 하면 하나의 값을 이 프루트라는 변수에 지정한 채로 실행되는 명령어가 두 줄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코드는요, 두 개의 프린트문 중에 하나는 인덴테이션을 줬고 하나는 인덴테이션을 주지 않았죠. 그러면 이 프루츠라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접근해서 이 프루츠라는 거에 할당을 해서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명령어는 이게 하나만 되게 됩니다.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앞에 있는 이 코드에서는요, 프린트 문이 총 두 줄 모두 다 3번이 실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루츠라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3개니까요. 반면에 이제 밑에 있는 코드에서는요, 이 위에 있는 프린트 문 같은 경우는 3번이 출력이 돼요. 왜냐하면 프루츠에 따라 프루츠에 있는 리스트의 값을 하나씩 접근해서 그 접근할 때마다 접근해서 프루츠라는 변수에 할당할 때마다 이 코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3번이 반복으로 실행이 됩니다. 반면에 이 두 번째 줄에 있던 이 코드는요, 한 번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 포문이라는 명령어의 코드 블록에 해당하지 않는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이제 루프를 돌게 되면요, 프루츠라는 변수에 있는 값 중에 레몬이라는 값이 먼저 접근이 돼서 프루트라는 변수의 값이 할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가 되는 거죠. 프린트는 뭔가 볼까요? I like fruit이죠. 맨 처음엔 저희가 레몬이 들어오기 때문에 I like lemon, I ate lemon yesterday 라는 두 개의 출력문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I like lemon, I ate lemon yesterday 라는 결과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고요. 두 번째로 이제 키위라는 리스트의 두 번째 값인 키위가 이 프루트 변수에 이제 할당이 되게 되면은 프린트문에 이제 들어가서 I like kiwi, I ate kiwi yesterday 라는 말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키위가 정상적으로 들어간 두 개의 문장이 출력이 됐고요. 다음으로는 이 오렌지라는 값에 이제 접근이 돼서 이 오렌지라는 값이 프루트라는 변수에 할당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변수의 이름이 들어간 채로 두 개의 프린트가 다 실행이 되기 때문에 I like orange, I ate orange yesterday 라는 결과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 like로 시작하는 문장과 I ate로 시작하는 두 개의 문장이 모두 다 3번씩 해서 총 6개의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코드는요,
이 fruit라는 리스트에 의해서 리스트에 들어있는 값을 하나씩 하나씩 fruit에 할당을 한 다음에 실행되는 명령어가 위에 있는 I like로 시작하는 프린트문 하나만이에요. 한마디로 I like로 시작하는 문장이 3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I ate로 시작하는 문장이 1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총 4개의 결과가 출력이 될 건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fruit라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변수에 들어있는 리스트 데이터 중에 레몬이라는 데이터에 먼저 접근이 되죠. 접근이 된 데이터를 fruit라는 변수에 할당이 되면요. I like fruits라는 결과가 한번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키라는 프린트문은 동일한 코드 블록이기 때문에 여기로 실행이 되지 않고요. 다시 두 번째 원소에 접근이 돼서 키위라는 값을 fruit에 할당을 하신 다음에 I like kiwi라는 결과가 출력이 되게 되고요. 다음은 세 번째 값인 오렌지에 접근이 돼서 그 값이 fruit라는 변수에 할당이 되고요. I like orange라는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 like로 시작하는 문장은 총 3번이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문으로 시작하는 이제 포문이 다 끝나게 돼요. 왜냐하면 3개의 값에 순차적으로 다 접근을 했기 때문에 포로 시작하는 코드 블록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 print라는 명령 프린트로 시작하고 I ate로 시작하는 문장이 출력이 돼서 마지막인 문장 I ate까지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근데 저희가 아까 fruit라는 변수에는 레몬, 키위, 오렌지가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맨 마지막으로 들어간 fruits라는 변수에 할당되어 있는 값은 오렌지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프린트문에 fruits라는 변수에는 이 오렌지가 전달이 돼서 I ate orange yesterday라는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한번 그래서 총 4개의 프린트문이 출력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range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ange 함수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리스트 자료 구조를 생성해주는 함수입니다. 예. 여러분은 이렇게 range 함수, 제가 리스트 자료를 생성해주는 함수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러면은 기존에는 저희가 리스트 함수를 어떻게 만들었었나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기존의 리스트를 만들었던 방법은요, 저희가요,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괄호로 묶고, 그 대괄호 안에 내가 그 리스트에 넣고 싶은 원소들을 콤마 구분자로 이제 구분해서 썼습니다. 이렇게요. 1, 2, 3, 4, 5.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1부터 5까지 5개의 숫자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원소가 적은 개수에는 저희가 직접 키인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요구사항을 받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뭐 필요성을 느꼈다고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모두 다 1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해서 100까지의 값을 갖는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쩌실 겁니까? 1부터 100까지 다 일일이 하나하나 치고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너무 힘든 작업이 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 자료 구조를 생성해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이 range 함수는요, 리스트 자료 구조를 만들어주기는 하는데, 이 이름에서도 사실 저희가 알 수 있다시피 모든 리스트 자료 구조를 만들어주지 못해요. 대신 저희가 아까 했던 예제처럼 1, 2, 3, 4, 5처럼 얘 같은 경우는 1씩 증가하죠. 1씩 증가하고 1부터 5까지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순차적으로 증가하거나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리스트를 만들 수만 있습니다. 이 range가 범위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트만 만들 수가 있고요. 이 range라는 함수는 여러분이 파라미터를 하나 던져주냐, 2개 던져주냐, 3개 던져주냐. 이거 파라미터라 하면 저희가 range라는 함수를 쓰고 가로 안에다가 넣어주는 값이에요. 이 값을 하나 넣어주느냐, 아니면은 함수 뒤에 값을 이렇게 2개를 넣어주냐,
이 range 함수 뒤에 값을 3개를 던져주느냐에 따라 얘가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이 각각의 던져주는 동작은요, 저희가 리스트 때 배웠던 슬라이싱과 사실 조금 동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번에 리스트의 슬라이싱, 문자열에서도 슬라이싱을 할 수 있는데 그 슬라이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해보면요, 저희가 만든 이 A라는 리스트 데이터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슬라이싱은요. 슬라이싱을 하는 방법은 거기 대괄호 안에 세미콜론을 하고요. 세미콜론 안에 3가지의 숫자를 채워 넣게 되는데, 맨 처음에 오는 거는 스타트 인덱스, A라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 이제 우리가 접근을 시작할 이제 인덱스고요. 두 번째는 end 인덱스였죠. 어디까지 접근을 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스타트부터 end까지 접근을 할 때 몇 개씩 건너뛰면서 접근할 것인지의 값이었고,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략을 했을 때는 여기가 1인 것처럼 동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포인트가 이 스타트 인덱스는 접근을 할 때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end 인덱스는 포함되지 않아요. 미포함이 됩니다. 예, 레인지 함수도 사실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이 접근해 주시면 좋아요. 지금 특히 레인지 3개의 값을 저희가 콤마 기준으로 구분을 해서 3개의 값을 넣으실 때는요, 이 슬라이싱과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스타트가 맨 앞에 있는 거는 어디서 시작할지, 이 위에 A라는 리스트를 저희가 만든다고 할 때 스타트 값은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어디까지 만들지, 위로 봤을 때는 저희가 5까지 숫자를 만들 건데 여기서는 end 값은 include가 아니죠. exclude이기 때문에 6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x 값은 뭘까요? 얘네들이 값이 증가할 때 하나씩 증가하죠. 스텝이 즉 1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 뒤에는 이제 이렇게 스텝은 1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레인지 함수가 만들어지고 3개의 값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슬라이싱과 거의 동일하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3개의 값이 아니라 값을 하나만 전달해 주면요, 얘는 end 값을 넣는 거와 동작을 하게 돼요. 마치 저희가 슬라이싱에서 스타트를 안 넣고 end 값만 넣어준 것처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 end 값만 넣어주는 것처럼 동작을 하고요. 2개의 값을 넣어줬을 때는 스타트와 end 값만 넣어준 것처럼 동작을 합니다. 위에 A라는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 때는 어떻게 되죠? 스타트는 1, end는 6, 그 다음에 스텝은 넣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1이 지정이 돼서요. 예, 이렇게 하시면은 A의 리스트를 저희가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거는 저희가 end만 채워주면은 0부터 리스트 값이 채워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A 변수와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배운 내용을 통해서 직접 range 함수를 이용해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range 함수를 쓰시고요. 거기에 값을 3이라고 넣었어요. 3이라고 넣으면 값을 하나만 넣었기 때문에 저게 슬라이싱의 뭐처럼 동작한다고 말씀드렸죠? end처럼, end 값만 넣은 것처럼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end 값만 넣었다 그러면 스타트는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근데 이 range 함수를 만들 때 저희는 처음부터라 하면 무조건 0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변수에는 저희가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근데 3은 end 값이기 때문에 exclude가 되는 거죠.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0, 1, 2라는 데이터를 가진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은 원했던 것처럼 이렇게 0, 1, 2라는 값을 가진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를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레인지를 해서 0과 10 두 개의 값을 넣네요. 그러면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 앞에는 스타트, 뒤에는 end인데 뒤에는 exclude가 되죠. 미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들어지는 데이터는 0부터 시작해서 1, 2 쭉쭉쭉쭉 증가해서 9까지의 이렇게 값을 가진 리스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출력 결과 이제 동일하게 저희 예상대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세 가지 값을 넣어봤네요. 세 개의 값을 넣어봤어요. 이 세 개의 값은 뭐죠? 순차적으로요. 맨 앞에 거는 여기 써드린 것처럼 스타트. 두 번째 거는 end인데 exclude. 그 다음에 스텝이 2가 됐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밑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하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스타트가 이제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0이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원래는 발로 1, 2 증가가 1로 넘어가야 되는데 스텝이 2이기 때문에 1을 건너뛰고 2, 그 다음에 2가 3을 건너뛰고 4, 5를 건너뛰고 6, 7을 건너뛰고 8, 9를 건너뛰고 10을 하려고 그랬는데 10은 exclude죠. 미포함이죠. 그래서 이렇게 0, 2, 4, 8의 값이 출력이 되는 걸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실제 결과도 0, 2, 4, 6, 8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제가 맨 처음에 레인지 함수를 설명을 드릴 때 슬라이싱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슬라이싱에선 저희가 어떤 값도 그냥 일반적인 인덱스를 쓸 수도 있었지만 어떤 인덱스도 쓸 수 있죠. 네거티브 인덱스도 저희가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레인지 함수를 만들 때도 이제 네거티브 값을 쓸 수가 있어요. 스텝에다가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레인지 함수를 써서 하는데 스타트 값이 5고 엔드 값이 0이에요. 그리고 스텝이 마이너스 1이 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스타트는 5예요. 그래서 5로 시작할 건데 스텝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하나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4, 3, 2, 1까지 갔는데 엔드가 0이네요. 0은 include라고 포함이라고 그랬어요? 미포함이라고 그랬어요? 미포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1까지만 값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실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5432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드를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 조금 의구심이 좀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아니라 들으실 수가 있어요. 뭐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뭐 레인지가 뭔가 리스트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실제로 이 리스트를 그대로 출력을 하지 않고 프린트를 할 때 이제 리스트라는 저희가 뭐 이렇게 리스트하고 값을 채워넣는 건 얘는 마치 int, float 이런 함수들, str 이런 함수들과 이제 동일한 기능을 하는 함수죠. 이 리스트라는 함수는요. 뭐죠? 다른 데이터 타입을 리스트형으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그거를 항상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range라는 함수는 수행이 되면은 리스트 값을 바로 반환해 주지는 않고요. 리스트처럼 변환될 수 있는 특정한 자료를 데이터 구조를 리턴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출력을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리스트 값이 나오질 않고요. 다른 뭐 그 함수가 가르치고 있는 뭐 다른 주소나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레인지 함수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주시면요. 리스트로 변환을 해서 쓰셔야 저희가 리스트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앞서 배웠던 리스트 함수와 포문, 포문을 이용해서 그 레인지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리스트 값을 이용한 포문을 도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볼 텐데요. 포문은 for를 쓰고 in을 쓰고 in 뒤에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개의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와 같은 데이터, 여러 개의 원소를 가진 하나의 묶음 데이터를 자료 구조를 쓰고 거기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접근하면서 받을 변수의 이름을 in 앞에 지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range 5라는 함수를 이제 in 뒤에 썼어요. 그러면 이 range 5라는 함수를 이용해주면 어떠한 리스트 값이 저희가 출력이 되게 되죠? 스타트 값이 0이고 엔드 값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는 0, 1, 2, 3, 4, 5까지 될 것 같지만 5는 exclude죠. 미포함이죠. 그래서 이렇게 0부터 4까지의 데이터를 가진 리스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값이 포문을 돌면서 이 value라는 변수의 값이 하나씩 이렇게 할당이 되면서 그 밑에 있는 코드 블록이 총 5번 이제 수행이 될 겁니다. 그 value는 거기 들어올 때마다 값이 할당될 때, 이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들어오는 value 값은요,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값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0부터 4까지의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출력이 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in 뒤에 range를 썼어요. range를 써서 리스트 객체를 리스트 자료 구조를 저희가 만들게 됐는데요. 이 range 3,6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리스트 자료 구조는요. 3은 앞에 뭐죠? 스타트죠? 스타트 값이에요. 그리고 6은 end 값이죠? end 값인데 exclude가 되는 end 값이에요. 그렇게 되시면은 이 range 3,6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리스트는 3, 4, 5, 6은 exclude니까 빼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값이 순차적으로 value라는 변수에 한 번씩 할당이 되고요. 그때마다 한 번씩 코드 블록이 실행이 돼서 결과는 3부터 시작해서 5까지의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특정 데이터 타입을 만든 다음에 그걸 리스트로 변환해서 실제 리스트로 저희가 출력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range 함수를 먼저 이용을 해서 1과 6, 스타트 값이 1, end 값이 6이 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완전한 리스트는 아니지만 리스트로 변환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요. 거기에서 시작은 1, 그 다음에 시작 1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하세요. 1, 2, 3, 4, 5인데 6은 exclude,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거를 리스트 함수에 넣어서 실제 우리가 아는 리스트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서 numbers라는 변수에 할당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리스트 형태인 대괄호가 생기고 거기에 1부터 5까지의 값이 채워져 있는 리스트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예제도 range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리스트 객체로 리스트 자료 구조로 변환될 수 있는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요. 보시면은 거기에 이번에는 3개의 값이 들어갔고요. 3개의 값일 경우에는 맨 앞은 start, 그 다음은 end인데 exclude, 그 다음에 뒤에 값은 step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질 이제 데이터는요, 2부터 시작해서 2, 근데 스텝이 2기 때문에 3 건너뛰고 4, 6, 8, 10, 예, 그 다음은 어차피 뭐 11 다음에 12까지는 가지도 않고 11은 건너뛰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거를 리스트 함수에 넣어서 리스트 객체로, 리스트 자료 구조로 바꾼 다음에 even numbers라는 변수에 할당이 되게 되고요. 그 결과를 출력을 하시면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2부터 10까지의 짝수 값을 가진 리스트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range 함수와 append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요, 저희가 range 함수를 이용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들고자 하는 리스트의 개수만 지정을 하게 되는, 먼저 지정을 하는 거예요. 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인덱스를 생성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만들고 싶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값을 range 함수처럼 0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값이 아니라 뭔가 여기에 내가 다른 값들을 채워 넣고 이 리스트를 만들고 싶으신 경우에요. 그 경우에는 range 함수를 바로 쓰지 않고요.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루프를 돌고 싶은 포문에 루프를 도는 횟수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그 값을 인덱스로 또는 초기 값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형태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append 함수를 이용해서 그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값이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 결과물인 squares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거기에는 값이 원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리스트를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포문을 통해서 range를 도는데요.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그 리스트 함수를 만드는데요. 이거의 결과 우리가 만들어지는 리스트 데이터는 1부터 시작해서 2, 3, 4 쭉쭉쭉 증가해서 10가지의 데이터를 가진 리스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value에는 저희가 이렇게 만든 1부터 10까지 증가하는 값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할당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총 이게 10번 밑에 있는 코드 블록이 수행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코드 블록이 수행이 될 때마다 어떤 작업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square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그 square의 값을 할당되는 값은요. 저희가 range에서 만들어낸 1부터 10까지의 하나씩 접근되는 값인 value를 아스텔라스크 두 개를 붙여 제곱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1이 value가 들어서 제곱을 하게 되면 square에는 1, 그 다음에는 4, 9, 16. 이 제곱근 값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squares라는 값에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square 값을요. 저희가 맨 처음에 만든 값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squares 변수에 들어있는 리스트에 하나씩 append를 하는 거죠. 어떤 값을요? square를요. 그러면 얘는 루프가 돌 때마다 이 squares라는 리스트에 들어가는 값은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첫 번째 루프가 돌아서 value의 값이 들어와서 value가 제곱이 돼서 square에 이제 1이 제곱이 돼서 square는 1이 들어올 거고요. 그 값이 append가 되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프가 돌면은 value에 2가 들어오기 때문에 2의 제곱인 4가 square에 저장이 될 거고요. 걔를 기존에 있던 squares에 추가를 함으로써 1,2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1이 들어있던 squares 변수에 2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이 순차적으로 증가를 해서 1부터 2, 4 쭉쭉쭉 해서 100까지의 값을 가진 리스트가 출력이 squares에 저장이 되게 될 거고요. 그 반복문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프린트를 통해 squares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확인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1부터 100까지의 값이 이제 들어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